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숙제도 잘 하시고요. 예? 숙제가 뭐였죠? 크게요. 잘 하셨어요, 숙제?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드디어 수행편으로 들어가는 건데 26송부터 30송이요. 1송에서 25송까지는 마음의 구조, 기능, 그죠? 그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이 아니고 어리석은 무지의 마음이죠. 중생의 마음의 구조와 기능, 어떻게 마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걸 다 요약해서 했는데 우리 24송은 안 읽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124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23송 이 책 124페이지 보시면 그 이제 요약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그 나가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삼자성에 대한 설명이 이제 요약 설명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4페이지. 첫째, 마음으로 계산하고 집착해서 만들어낸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둘째, 상호 의존적인 것은 상대적인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스스로 발생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 없다. 셋째, 진실 모습은 분별 계산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짐으로써 인식의 주체와 대상 자체가 없어진 상태다. 이제 이게 밑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병계 소집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모조모로 따지고 계산해서 마음이 만들어낸 상이라 그랬죠. 예, 그건 상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다 했어요. 삼자성인데 삼무자성인데 상무자성, 모양이 실제로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허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의타기성은 뭐냐? 의타기성은 결국은 뭔가 항상 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생무자성이다 그랬어요. 생하는데 실제로 발생 자체가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무자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용어가 그렇게 썩 외우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된다면 삼자성이 뭐다? 유식삼성에서 삼자성이 뭐다? 삼자성이 병계소집정, 의타기성, 또 뭐죠? 원성실성이고. 그럼 삼무자성은 뭐라고요? 124페이지입니다. 삼무자성, 상무자성, 생무자성, 승의무자성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영어 공부할 때처럼 관계 대명사니 관계 형용사니 관계 부사니 전치사니 주어 목적어.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관계 대명사가 뭔지를 개념 정의를 잘 한다고 해서 또 관계 형용사가 뭔지를 잘 안다고 해서 사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영어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관계 대명사니 관계 한말 그 뭔 소린지도 모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한국말 잘하지만은 우리 한국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문법 복잡한 용어를 실제로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우리말을 일상적으로 잘 쓰고 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느냐? 처음에 영어를 자기 본 언어가 아니거나 자기 그게 아닐 때 영어를 이렇게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리가 필요해서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내가 왜 감정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질투심이 일어나고,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괴로운지 그런 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거지 이거 자체를 우리가 잘 외운다고 해서 내가 사실은 유식을 잘한다.
아니면 내가 불교를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뭐 관계대명사 잘 외우고 뭐 그거 뭔지 한다고 해서 실제로 영어를 잘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필기에다가 시험을 잘 쳤다 해도 마찬가지죠. 영어는 진짜 잘한지 못한지는 책을 읽고 이 내용이 뭐다를 알아야 잘하는 거고, 또 영어 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으며 왜 했으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잘 이해하는 것이 영어를 제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삼자성 뭐 이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뭐 원성실성이요 뭐 생무자성 뭐 이런 상무자성 뭐 승이무자성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식을 잘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아주 불교의 조예가 깊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어지럽고 또 아니면 괴롭거나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어떤 기제라든지 그런 이런 가정이라든지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오늘 이런 말들을 나왔다. 이런 얘기를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5송 한번 보실까요? 130페이지입니다. 25송 보시면 130페이지 열어보세요. 자, 25송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상이다. 실상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머무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자체가 오직 마음뿐이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이 굉장히 제가 이거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 몇 년 주기 단위로 이렇게 이 뜻이 바뀌어서 이해돼요. 지금 이제 오늘 오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봤을 때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유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유식이 뭐다라는 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유식이 뭐다, 유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이 25송에서 삼자성과 삼무자성,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요약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제 끝이에요. 25송에서 다시 유식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유식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죠. 여기에 이제 처음에 제가 오늘 딱 읽는데 무슨 느낌이 왔냐면 대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무상, 무하고 할 때 무상하다 그랬는데 항상 항상 없는데 여기 뭐라 해요? 실상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머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딱 걸리더라고요. 제가 딱 읽는데. 이거 이게 무상하고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유식이란 그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 실상이에요. 이 말을 우리 잘 새겨봐야 되지. 이게 제가 지금 또 다른 학기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분명히 설명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이라는 게 실상이 뭔가 제가 분명히 이거 할 때는 뭐 성유식론 그거 보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쓴다고 썼지만 이게 참 자꾸 바뀌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이거 2003년도에 이걸 썼는데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저희 절에서 하루에 한 송씩 이렇게 제가 그때 그냥 하도처럼 평균 하루에 한 송을 딱 생각하면서 1송을 딱 읽고 1송 하는데 시간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가다 또 걸리기도 했고 왜냐하면 1송이 파악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아주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최초로 무지가 발생했던 그 기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 송을 딱 읽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이렇게 하드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서 종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차 마시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다시 한 송을 또 그 송을 또 한 번 뜩 읽어보고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냥 딱 잠드는데 그럼 계속
잠을 자면서도 이게 작업을 하잖아요. 잠 속에서도. 그러다가 어떤 꿈속에서도 이게 그 뜻이야 이렇게 하다가 또 놓치면 그런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게 뭐였지 이렇게 놓칠 때 나중에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공책을 두고 자요. 이제 옆 필기까지. 자다가 이거 잊어버릴지 몰라 하면은 꿈속에 얼른 깨어나갖고 막 이렇게 몇 개 적어 놓고 이제 다시 이제 잠들기도 하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눈 떴을 때 앉아가지고 이걸 이제 제가 이해한 걸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사실 생다지로 이거를 생으로 막 이해하려고 했다고나 할까요? 어거지로. 그래서 중간에 여기 지금 뭐 교정을 몇 차례 보면서도 사실 이후에 펴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2003년도 할 때는 아주 그야말로 진짜 저는 한자도 잘 모르는 상태고 그런데도 굉장히 어거지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논문도 쓰게 되고 계속 다른 책도 보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아침 이거 오기 전에 봤는데 느낌이 또 다르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실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실상이라 유식이다 하는 게 그게 정말 여기에서 제가 영어로 가장 아마 와닿는 단어가 이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수행하거나 인간관계에서 꼭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 단계에서. 이게 투사라 그러는 건데요. 심리학에서 정신치료에서 이게 투사라네. 투사가 뭐냐면요. 프로젝션. 우리 프로젝트 하는 거 있죠. 왜 이렇게 툭 싸가지고 왜 이렇게 그 화면에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비치잖아요. 영화 할 때도 뒤에서 영상이 이렇게 써져. 그럼 그 프로젝트예요. 투사하는 거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션이 뭐냐면 뒤에서 흰 바탕이 있는데 그 흰 바탕에다가 영상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사시키는 여기서 영상기 옛날에 같은 영상기를 돌리고 뭐 지금 훨씬 발달됐지만 그리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투사라는 게 얘는 던질 투자에 저 한자 좀 모서 이게 박는 거예요, 사. 근데 이 프로젝션이 여기 우리가 심리학에서 정신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메인 방어 기제 중에 한 개입니다. 방어 기제 중에 한 개인데 뭐냐 하니까 사실은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판단이고 내 감정인데 상대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왜 내가 색안경 끼고 뭐 그걸 갖다가 내가 색안경 끼고 사물을 본다, 대상을 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프로젝션이라는 게 이게 이 대상이나 뭔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내 생각을 비추어 가지고 대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공격성이 있어 미워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굉장히 미워서 화가 나면 나중에는 그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이런 경우를 좀 이해하세요? 프로젝션 투사.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처음에 시작은 내가 상대가 믿거나 뭐 이런 의식 수준에서 처음엔 출발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어느 시점 가면은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투사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어떤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감정, 내 안의 생각, 내 느낌을 이렇게 대상에게 투사해서 보는 건데 이게 굉장한 방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식에서 이 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아는 것이 안다고 했을 때는 다 뭐라고요? 다 사실은 투사해서 아는 거예요. 투사.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아무것도 근데 이 투사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 투사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이 주체. 누가 투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투사를 하긴 하는데 내 안에 중에서도 유식적으로 볼 때 누가 투사하는 거예요? 8식 중에서. 7식, 말라식. 나 이고가 하는 게 내 자아가. 7식이. 그러니까 투사를 할 때 그냥 투사하고 우리 영화도 이렇게 흰 화면에 비출 때 엄청나게 열연 많이 뒤에 했는 게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어떻게 투사가 되겠어요?
빈 필름이면은 빈 필름 돌려봐야 거기 뭐 흰 화면에 뭐가 찍히겠습니까?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투사를 한다고 해도 뭐 이 투사의 주체는 이렇지만 이 안에 배경은 뭐겠어요? 온갖 기본적으로는 아리아식이죠. 경험에 내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가 요모조모 요러저러 편집하고 짜집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경계소집성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사를 시켜서 본다는. 그래서 상대가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다 정말로 실상은 항상하고 불변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것이 유식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 현상의 이 실상이 사실은요. 식이라는 거예요. 오직 식이다. 다 우리의 그런 알미, 이원적인 알무로 이 현상에 가득 찬 거고 그리고 그것이 작용인데 그거의 본질은 뭐겠어요? 그 본질이 채 자체야 우리가 말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채 자체는 불성이요, 진여요, 본각이요 그러하지만 그 채에 비추어진 건 뭐예요? 무색이죠. 무색 무치하네요. 근데 그 채에 비추어진 건 누가 비춰요? 나의 식이 비추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나 모든 대상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색깔, 저런 색깔, 휘황찬란하게 보이는데 그 휘황찬란하게 물들인 건 누구라고요? 나다 이 말이지. 사실은 대상이 아니고 나다.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또 잠깐 허리 펴시고 그러니까 막 심각한 무슨 정식에 심오한 우리 이렇게 참선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허리 세우시고 눈 감으시고 잠깐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신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시작은 마음을 몸에 가져두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생각을 따라가시면 아니면 과거 기억을 따라가시거나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얼른 마음을 몸으로 가져옵니다. 편안하게 숨 쉬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희생과 자비. 우리는 종종 희생과 사랑의 감정을 혼동한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생은 진정한 사랑을 위한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그냥 사랑할 일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다는 말은 모순이다. 사랑과 희생은 양립할 수 없다. 희생은 괴로움이고 사랑은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하면 괴로운가? 그것은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고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사랑을 잊고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고 했지 사랑을 버리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음식의 영양소가 우리들의 몸과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바탕이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바탕이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요구적이고 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바로 자애로움과 연민이 된다. 누가 사랑과 자비의 차이점을 묻는다면 사랑의 지혜가 보태어진 것이 자비라고 말하고 싶다. 즉 자비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자비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통찰에서 비롯되므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사랑은 희생이 될 수 없다. 자비는 또한 특정한 대상에 한정된 감정이 아니다. 태양이 온 산과 대지를 고루 비추듯이 자비는 모든 인연들을 향해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감정이다. 그래서 마음 수행의 출발은 마음의 작용, 즉 삶의 본질을 먼저 지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그것이 몸으로 직접 체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바라밀, 37조도법, 사서법, 사무량심 등의 실천적 항목들을 훈련해 가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을 위한 수행법과 남을 위한 수행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수행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위하는 것이 어떻게 너를 위하는 것이고 너를 위하는 것이 어떻게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지 실제 삶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해 가게 된다. 그러한 체험이 점차 깊어지면 종국에는 머리로 이해했던 나와 너가 하나라는 진리를 가슴으로 온 몸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네, 뜻이고요. 이거 읽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군 부대에 보통 그 군 부대는 굉장히 이렇게 그때 우리 동대 학교 다니는 스님들이 몇 분 이렇게 군 부대에 이렇게 법회를 가는데 그냥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다가 그 군 부대 법회는 별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법회를 가면 대개는 법회비를 받고 차비를 받는데 거기는 뭐 순전히 자기가 돈 다 써가지고 또 빵 사고 뭐 차 사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가 빠졌다고 뭐 열심히 걱정을 하길래 제가 어떨결에 그럼 뭐 내가 한번 시간을 내볼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당장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막 정해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아무튼 나중에 보니까 뭐 약속이 겹치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갔습니다. 부대에. 갔더니 정말 그 부대도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부대에 가서 이제 저는 저 딴에 이제 좀 더 잘하려고 이렇게 뭐 커피도 막 사가지고 이렇게 잔뜩 챙겨가지고 빵하고 이렇게 갔는데 법당에 되는데 갑자기 숨이 확 막히는 게 그 군인들 막 그냥 너무나 정열을 딱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되게 힘겨워하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군법사님이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오늘 순서는 이렇게 그 불공하는 날이래요. 그런데 네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그렇지만 스님 맘대로 뭐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나 맘대로 해도 되냐 그러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불공 안 하고 그냥 대화를 하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근데 너무나 이렇게 앞에 왔는데 막 이렇게 거기다 또 그 부대에 사단장님 오셔서 이렇게 별은 아니고 이렇게 3개. 그 딱 앉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너무나 단장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더더욱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제가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좀 둘러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둘러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는 하라 그랬죠. 둘러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둘러앉으세요. 이렇게 안 앉아요. 그래서 제가 법사님 둘러앉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사단장님부터 좀 둘러앉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죠. 이러니까 법사님이 갑자기 탁 치더니 명령이야 둘러앉아 딱 이러니까 갑자기 딱 둘러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명령으로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리 뻗치세요 하니까 또 절대로 안 뻗쳐요. 사장님 다리 좀 뻗치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릴렉스를 시켜서
다리를 뻗쳐라, 누워라, 기대라 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명령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좀 한 10분쯤 지나니까 이제 등에 기대고 이렇게 편안해서 뭐든지 전혀 준비 안 되고 왔다. 그러니까 뭐여든 좋으니까 제가 답변을 한다기보다 그냥 우리 자유롭게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질문 중에 한 개가 돌아가면서 다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 명은 되게 위험 수준이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저러다 심하면 총 들고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 상태도 있던데 아무튼 그 중에 한 명이 사랑과 자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 생각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불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와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랑과 자비를 근데 그 군인은 이제 교회의 사랑, 불교의 자비 그 차이점을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고 물었는데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하고 자비의 궁극적 차이는 자비는 사랑 플러스 지혜. 그러니까 아니면 사랑 곱하기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사랑 곱하기 지혜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0이면 사랑은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차이는 그거다. 그래서 이제 사랑도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그 온전하게 이 동사섭이 되면 또 타자 중심이 되면 그게 이제 지혜로 전환된다는 거죠. 사랑이. 이제 사랑이 사실은 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랑의 이름이 워낙이 강범위한데요. 사랑하니까 좀 근데 갑자기 이거 읽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26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7성 보시겠어요? 14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량 위에서 충분히 내가 심하게 아픈 곳이 있으면 심하게 내가 치유해야 될 무슨 너무나 심한 견해가 있다든지 집착된 견해, 그죠? 아니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내 견해 때문에 내 집착 때문에 그 소통이 안 일어날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벽이 생길 정도가 되면 어때요? 우리 어떤 경우는 뭐 대화를 할 때 더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상태가 있잖아요. 가슴에 철판을 깔을 정도의 무너지는 상태. 그런 경우는 뭐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죠. 너무나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 보면은 굉장히 어떤 견해, 집착된 견해나 아니면 상처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어느 순간에, 평소는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감정과 하나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치유할 때 전형적인 치유 방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호흡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도 드는 것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원리가 뭔가? 가장 기본적 원리가 뭐죠? 호흡하거나 우리가 4년초 수행이나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던 것도 그렇고 출발이 뭐죠? 이게 이 전문 용어로는 탈동일시라 그래요. disidentify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그 견해가 하나가 된 경우. 착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예요?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분리시킨 작업.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감정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 있다면 그런 상태를 뭐죠? 내가 한 발 떨어져서 그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든지 내 생각이든지 내 감정이든지 그런 상태를 나하고 분리시켜서 보게 되기 시작하면 그 정도 분리시켜서 볼 정도 되면 이제 거의 그거 하는데 거의 많은 시간을 거의 대부분의 상담에서도 보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본다든지 이럴 때도 하나로 휩쓸리지 않도록 그 자체를 내가 알아차리고 본다는 게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내 감정 우리가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남의 자식은 객관적으로 보지만 내 자식은 객관적으로 못 보잖아요. 왜? 집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집착하면 할수록 객관적으로 못 보죠, 우리가. 근데 하물며 그런데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나의 신구의 삼업을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그래서 그걸 떨어뜨려서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27송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